회사가 버린 60년 대생 860만 명, 이제 어디로 가나. 누구도 자기 이야기가 될 줄 몰랐을 거예요. 한때 우리 회사의 기둥이라 불리며 밤낮 없이 달렸던 60년 대생들이었죠. IMF도 글로벌 금융위기도 회사의 구조조정도 다 견뎠습니다. 회사에서 우리 팀 없으면 안 돼요 하던 시절 회식 자리에서 형님, 선배님 소리 듣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너무 당연하게도 이제 나가세요 라고 말하는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가장 서글픈 건 그 말이 꼭 회사의 잘못이라 단정할 수도 없다는 점입니다. 회사도 살려면 줄여야 한다며 남은 건 비용이라며 연차 높은 이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해는 되지만 납득이 안 되는 게 솔직한 심정이죠. 사실 860만 명이라는 숫자는 너무 커서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곧 나이고 우리 동네 형이고 내 친구의 아버지이고 우리 오빠의 이야기라는 걸 생각하면 이건 국가적인 고민이자 가족의 고민이 됩니다. 많은 60년 대생이 말합니다. 퇴직이 은퇴가 아니더라. 퇴직하고 나서야 내 몸값이 이렇게 낮은지 알았다. 이제 뭐 먹고 살지 감이 안 잡힌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 불편한 이야기를 조금 더 솔직하게 또 현실적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한 가지 사례부터 이야기할게요. 어 씨는 62세 수도권 대기업에서 35년을 근무했습니다. 말 단 사원으로 들어가 팀장을 거쳐 부장으로 명예퇴직했습니다. 퇴직금과 위로금 합쳐서 4억이 통장에 찍히던 날 처음엔 눈물이 핑 돌았다더군요. 이제 진짜 나도 쉬어야지.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2달 정도 여행 다녀오고 집에서 쉬고 손주 돌보고 부인과 영화 보고. 처음엔 좋았어요. 그런데 불안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월 400만 원 정도 쓰던 생활비를 250으로 줄여도 이 돈이면 10년을 못 간다는 계산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무턱대고 경비원 일자리를 알아봤는데 면접도 보기 전에 떨어졌습니다. 연봉이 너무 높았던 분들은 힘들어요. 너무 꼰대 같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그 말이 마음을 후벼 팠다고 합니다. 결국 경비일은 포기하고 지인 부탁으로 단기 알바를 띄엄띄엄 하며 버팁니다. 부인은 차라리 시골에 내려가자고 하는데 어 씨는 자신이 거기서 뭘 할지 병원은 어떻게 다닐지 막막합니다. 두 번째 사례도 있습니다. B 씨는 61세 지방의 중견 제조업 공장에 다녔습니다. 고졸 출신으로 누구보다 성실했죠. 잔업도 불만 없이 하고 후배들도 잘 챙겼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회사가 휘청하면서 59세에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미안합니다. 더는 못 드리겠습니다. 남은 대출 8천만 원, 퇴직금 1억 2천. 이걸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처음엔 편의점 야간 알바를 했습니다. 하지만 체력적으로 버티지 못했어요. 현재는 공공근로 프로그램으로 월 90만 원 정도 받으며 연명 중입니다. 아내는 마트 계산원으로 주 5일 월 130만 원 법니다. 둘이 합쳐 220만 원. 주거비 빼고 나면 생활이 팍팍합니다. 아이는 다 커서 자기 살림 차렸지만 도와달라는 말은 차마 못하겠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C씨는 60세 금융권 출신입니다. 영업도 잘하고 팀원 관리도 잘해 은행 지점장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구조조정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자발적 명예퇴직 권유라면서 3억을 줬습니다. 사람들은 부러워했습니다. 그래도 은행 나와서 3억이면 대박이지. 하지만 막상 나와서 보니 돈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출근하던 생활이 끊기자 무기력증이 찾아왔습니다. 술이 늘었고 병원비도 늘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면 허세가 섞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더군요. 결국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지금은 한 정신건강센터의 상담 프로그램을 꾸준히 다닙니다. 최근엔 재취업을 포기하고 지역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에서 무료 컴퓨터 강사로 봉사하며 조금씩 웃음을 되찾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사례 너무 다르면서도 너무 비슷합니다. 결국 핵심은 회사가 버리고 나면 우리 사회가 이들을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년이 60세라고 하지만 기대 수명은 85세가 넘습니다.
적어도 25년을 더 살아야 하는데 일할 자리도 돈도 역할도 없습니다. 문제는 당사자뿐만이 아닙니다. 이 세대가 무너지면 자녀 세대까지 도미노로 영향을 받습니다. 부모가 노후를 버티지 못하면 자녀의 결혼, 출산, 교육, 주거 계획까지 틀어집니다. 그래서 이건 개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책이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몇 가지 해법을 제시합니다. 첫째, 일자리 개념의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60세가 넘은 사람을 무조건 쓸모없다 판단하는 사회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가진 경험과 노하우를 잘 쓰도록 재교육과 전환교육 프로그램이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엉성하게 주입식으로 교육하고 끝내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지역 중심으로, 개인 맞춤형으로, 그리고 실제 채용과 연계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둘째, 금융교육과 생활비 설계가 필수입니다. 많은 60년 대생이 퇴직금 받으면 한숨 돌리자 생각했다가 몇 년 만에 바닥을 봅니다. 특히 생활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 때문에 소비를 줄이지 못합니다. 퇴직 전에 반드시 은퇴 후 가계부를 새로 짜야 하고 각종 사회보험, 세금, 건강보험료 등 고정비를 정확히 예측해야 합니다. 단순히 투자하라는 게 아니라 쓸 돈을 줄이는 게 먼저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셋째, 역할 찾기가 중요합니다. 일이 단순히 돈 버는 수단이 아니라 정체성이고 사회적 역할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 후 무기력해지는 이유는 필요 없는 사람이 되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봉사활동이든 단기 일자리든 창업이든 자녀 양육 지원이든 스스로 사회적 역할을 찾아야 합니다. 이걸 위해 지역사회와 정부가 훨씬 더 촘촘하게 기회를 만들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는 60년 대생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좌절은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너무 급하게 늙어가는데 준비는 덜 되어 있었던 탓입니다. 하지만 이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것도 결국 우리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배우고 조금이라도 움직이고 서로를 도우며 버텨야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도 바뀌어야 하지만 개인의 마음가짐도 바뀌어야 합니다. 회사가 버렸으니 이제 끝이 아니라 회사가 버렸어도 난 아직 끝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불편한 질문을 함께 붙들고 함께 답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이제 어디로 가나? 라는 물음이 이제 여기서 다시 시작한다는 선언으로 바뀌길 바랍니다. 그럼 방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이어서 이번엔 전문가의 시각으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으로 풀어볼게요. 우선 현실을 직시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한국의 60년 대생은 약 860만 명, 지금 60대 초중반입니다. 노동시장 참여율은 5,560% 수준으로 보이지만 정규직 일자리는 10명 중 2명도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단기, 시간제, 일용직, 자영업 혹은 아예 피경제활동 인구죠. 특히 60대 재취업자들의 평균 월소득은 15만 200만 원대 정도로 조사됩니다. 그나마도 건강, 지역, 성별, 학력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요. 많은 분들이 퇴직 전에는 내가 이렇게까지 어려워질까? 생각 못합니다. 왜냐하면 연봉을 기준으로 미래를 설계했기 때문이에요. 연봉 6천 받던 사람도 퇴직하면 한 달 150만 원 벌기 어려울 수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언은 기준선을 확실히 낮춰라입니다. 실제로 퇴직 후 첫 해 소비가 줄지 않는 가구가 70% 이상이라고 합니다. 퇴직금이 돈이 많이 생긴 느낌을 줘서 한 번에 큰 지출을 해버리죠. 전세 자금 지원, 자녀 결혼 지원, 자동차 교체, 해외여행. 이런 소비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퇴직금은 생활비라는 점을 망각하면 파산으로 간다는 경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팁 1. 퇴직 전에 반드시 은퇴 후 예산표를 작성하라. 고정지출 건강보험료, 공과금, 식비, 통신비, 변동지출 취미 외식, 여행, 경조사. 의료비 예상 60대부터는 연 10만 200만 원 이상 잡아야 현실적입니다. 부채 상환 계획,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검토. 퇴직 전에 한 달 400만 원 쓰던 가구가
250으로 줄이는 게 현실적입니다. 이걸 퇴직 전에 가족과 꼭 상의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부인 혹은 자녀와 이 이야기를 안 해요. 막상 퇴직 후 이제 줄이자고 하면 갈등이 폭발합니다. 실제로 상담 현장에서는 2단계에서 부부싸움이 가장 심각해집니다. 두 번째 조언은 소득의 다양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재취업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규직 재취업이 거의 불가능하거나 기대보다 소득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소득의 다변화를 권합니다. 사례 63세 남성 택배 허브센터에서 주 3일 상차 분류 알바 월 90만원 62세 여성 동네 어린이집 반찬 도우미주 2회 50만원 65세 부부 주말 재래시장에서 건어물 장사 월 10만 150만원 61세 남성 동네 중학교 방과 후 교통지도 월 50만원 이런 소득원은 하나로는 부족해 보이죠. 하지만 23개를 조합하면 20만 300이 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세컨잡 부업이 아니라 멀티잡 전략입니다. 정규직 한 방이 아니라 작지만 여러 갈래의 물줄기를 만들자는 거죠. 주의사항. 체력과 건강 상태를 과신하지 말 것. 너무 멀리 이동하거나 불규칙한 시간대 알바는 지속하기 힘듦. 수입보다 건강 유지가 더 우선.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소득을 계산하고 추가 소득 설계. 세 번째 조언은 역할 찾기입니다. 사실 돈 문제도 크지만 많은 60대가 무너지는 건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감정 때문이에요. 이걸 방치하면 무기력증, 알코올, 의존, 우울증 관계 단절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건 노후에는 반드시 나의 역할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역 봉사활동, 노인복지관, 주민센터, 작은 도서관, 동네 학교 안전지도원, 어린이 등하교 관리 보람도 큼, 재능기부형 일자리, 경력 살려 강의나 코칭, 손주 육아 지원, 자녀의 경제적 부담도 줄여줌, 주말 농장 텃밭 가꾸기, 건강과 먹거리, 소일거리까지 해결. 이런 역할을 찾아야 합니다. 돈을 못 벌어도 좋습니다. 사회적 네트워크가 유지되고 일상 리듬이 생기고 나 자신이 필요한 존재라는 감각을 잃지 않게 해줍니다. 네 번째, 건강관리 계획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의사들은 퇴직 직후 23년이 건강의 분기점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활동량이 급격히 줄어든다. 술, 담배 소비가 늘어난다. 수면 식사 패턴이 망가진다. 스트레스를 해소할 통로가 없어진다. 60대의 건강보험 통계상 고혈압 유병률 약 55%, 당뇨병 유병률 약 30%, 이상지질혈증 고지혈증 유병률 약 50%. 이런 기저질환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권하는 실천 팁, 매일 30분 이상 걷기, 주 2회 이상 근력 운동 집에서라도 스쿼트, 팔굽혀펴기, 술 줄이기, 건강검진 일정 관리, 식단 관리 소식 저염 저당. 건강이 무너지면 일자리도, 역할도, 가족 관계도 무너집니다. 퇴직 이후의 건강 관리야말로 최고의 투자라고 강조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정보 탐색과 활용을 꼭 권하고 싶습니다. 많은 60대 분들이 정부가 뭐 해주는 게 있어? 하고 포기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설계 예상연금조회, 수급 개시 연령 선택 조정, 기초연금 신청 만 65세부터 가구 소득 재산에 따라 월 최대 32만원, 노인 일자리 사업 지자체 노인 복지관 연계, 중장년 재취업 지원센터 구직상담, 직업훈련, 채용정보, 무료 건강검진 프로그램, 노후 이사비 지원 저소득층, 고령자 전세금 지원 주거복지센터.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물어보고 신청해야 합니다. 자존심 상한다는 말로 포기하는 순간 진짜로 지원받을 기회가 사라집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퇴직이 끝이 아니라 새판 짜기의 시작이다. 내가 쓰는 돈을, 버는 돈을, 건강을, 역할을, 인간관계를, 정보를 전부 새로 짜야 합니다. 그게 불편하고 힘들어도 해야만 앞으로 25년을 내 인생으로 살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 난 이미 늦었어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은 노후 준비에도 진리입니다. 오늘이 가장 빠른 출발점입니다. 오늘부터라도 한 가지씩 계획을 세워보세요. 작은 준비가 결국 나와 가족을 지켜줄 것입니다.